자, 안녕하세요. 착한 샷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전에 이제 실측을 한 군데를 하고 지금 이제 사무실로 왔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비자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뭐 샷시 밑에 시멘트 미장을 다른 데서는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거기서는 이제 그걸 하냐, 그리고 왜 완데이 시공이 그러면은 맞다는 얘기냐 안 맞다는 얘기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제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속상했습니다. 얼굴도 한번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완데이 시공이 안 된다는 기준은 뭐 제 기준이지, 제가 완데이 시공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다른 데서 완데이 시공을 하는 거는 뭐 다 사기다, 그렇게 하면은 공사가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적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시멘트니 폼이니 이런 부분 양생 기간을 두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루에는 이제 끝낼 수가 없는 공사다. 뭐든지 이제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발라놓으면 양생돼서 굳어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철거를 하다 보면은 뭐 사시하는 사람들이 보통 폼하고 실리콘으로 다 끝내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크리기 간데가 있으면 이제 핸디코트로다가 다 발라가지고 이제 굳은 다음에 뭐 많이 불퉁한 데는 이제 삽으로 문질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면을 라인을 맞춰서 뭐 실리콘을 쏘기도 하고, 이제 샤시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그게 굳은 다음에 그 차후에 창틀을 얹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는 끝낼 수가 없어요. 뭐 여러 명이 들어가서 10명이 들어가서 하루에 시공을 끝낸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고요.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이제 폼하고 실리콘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공정이 뭐 시멘트라든가 핸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하루에 끝낼 수가 없죠. 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만의 공사 방법이고, 제가 소비자님들한테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뭐 이게 사기네, 뭐 속지 말라는 둥, 뭐 공사를 이틀 3일 하는 이유가, 아니 사람이 왜 혼자서 2명이서 작업을 하냐,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현장에 맞게끔 인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 4배속이니 6배속이니 10배속이니 똑같은 거 아니냐, 혼자서 일을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멘트 미차 보시면 이제 샤시 밑에가 항상 문제인데, 외부 샤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댓글을 안 답니다. 이제 벽돌을 이제 크롬시험에 얹어두고 그 다음에 다시 당연히 수평을 맞추려고 고인목을 시공을 하죠. 다만 벽돌을 얹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미장밥, 그 미장밥이 이제 장기간 이제 누수가 되고 이제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게 말랐다 이제 젖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멘트 자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거기에 이제 물도 많이 흘러서 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현장들도 많고요. 그거를 그대로 두고 쓰면 이제 아무래도 왜 그 벽돌을 뜯어내면 안에 습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모래 비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스러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벽돌을 쌓아서 기본 벽을 만들어주고 다시 창호를 얹고 나서 고인목으로 수평을 보고, 그 고인목과 창틀 사이에는 또 폼을 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을 또 폼으로 메꿉니다. 바깥쪽 방충망 레일 정도 한 3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폼으로 메꿔주고, 안쪽에서는 다시 시멘트 사춤으로 이제 짱짱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안 엽니다. 항상 공사를 하고 나와도 이제 소비자분님한테 뭐 타일 마감이 돼 있던 사춘만 끝나더라도 오늘 하루는 문을 열지 마세요, 이러고 나와요. 왜? 그 문이 움직이면 제가 사춘해 놓은 데에 그 노라, 무거운 중량을 버티고 있는 그 노라가 닿으면 그 부분이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거실 분합창이라든가 안방창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거실 분합창은 이제 그 영상에서 설명하신 분은 벽돌이 촘촘한 데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사실 경험상 봤을 때는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벽돌 구조로 집을 진 집은 샤시 밑에 부분을 뜯어도 벽돌이 촘촘하게 보여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그러면 고인목만 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거용 아파트를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샤시를 뜯어보면 이제 거장 안쪽은 텅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진짜 한 40년 돼가지고 돌틀로다가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뜯으면 바닥은 평평합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도 많이 없죠.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창호를 뜯어내면은 샤시 밑에 부분에는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벽돌 한두 장씩 있는 거 있고요. 아니면 안팎에서 미장을 한 게 밀려 들어와서 가운데 부분은 뻥 뚫려 있고 양쪽 끄트머리만 울퉁불퉁 우리가 이제 용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가지고 붙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이 고인목을 얹으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 문과 문과 교차하는 사이 아니면 30cm당 하나씩 이걸 놔야 되는데 이 밑에 평평하진 않아요. 너무 삐뚤삐뚤해. 고인목 어떻게 그럽니까? 피해서 걸려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부분에다가 얘를 고려놓고 뭐 이쪽이 기울면은 이쪽에다 이런 거 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맞춘다고 그렇게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하는 방법, 시간이 하루가 더 걸리더라도 그 텅 비어있는 공간을 폼으로다가 다 채우지 말고 시멘트 미장을 이용해가지고 다 깔끔하게 평평하고 그게 굳으면 딱딱하게 미장을 다 해놓습니다. 자, 미장을 해놓고 나면 고인목 높이도 많이 안 들어가요. 보통 바닥에서부터 올리려면 그 깊이를 다 고인목으로 올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겠죠. 이게 고인목도 뭐 하나가 뭐 30cm, 40cm짜리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12mm짜리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건데요.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이 주변을 이제 폼을 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샤워실을 얹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간만큼은 지금 다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요 창호 두 개를 제가 혹시 갖다 놨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고인목이 이렇게 많이 높게 있으면서 이 밑에 부분을 폼으로 메꾸는 것과 최소한으로 고인목을 낮게 보이고 이 적은 면을 폼을 쏘는 것과 어떤 부분들이 더 조금이라도 튼튼하고 이제 이 폼이 더 밀도가 좋아질까요?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폼을 쏘더라도 물을 뿌리고 폼을 쏘는데 제가 샤시하는 사람들 물 뿌리는 영상 거의 못 봤습니다. 영상에 안 보여주시는 건지 뭐 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네. 폼은 너무 두껍게 쌓아놓으면은 밀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수성 연질폼이라고 이제 뭐 폼 자체를 이제 벽에다가 이제 분산해가지고 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좋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 폼, 단열폼 같은 경우에는 샷이 이런 틈새에 들어갈 때 물 뿌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뿌리고 작업을 합니다. 제 영상에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밀도가 좋진 않아요. 나중에 뜯어보면 그 안에는 다 우리가 치즈, 통과젤에 나오는 치즈처럼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폼은 넓은 면적보다는 이 좁은 면적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이 좁은 면적에서는 이제 부풀면서 꽉 차지거든요. 예, 그래서 밀도가 더 좋아지고 이제 오히려 하중을 버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예, 폼이 이제 적은 공간에 이제 완충을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미장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창호를 얹으면 이제 시공을 할 때 이런 고인목 사용합니다. 저도 이거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작업 그런 이유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방창, 그 다음에 뭐 복도에 있는 방창 이런 창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틀려요. 자, 보면은 바깥쪽은 벽돌이 다 쌓여 있습니다. 외벽 이제 내벽이라도 이제 벽돌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 벽돌에는 이제 고인목을 이제 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근데 안쪽, 집 안쪽은 고인목을 어디다 놓습니까? 집 안쪽은 대다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있고 그 안쪽으로 석고보드도 목공으로다가 이제 뭐 틀을 짜서 석고를 고정한 게 아니라 거진 보면은 이제 석고 우리가 떡밥이라 그러죠. 석고 본드를 이용해 가지고 단열재하고 한 2, 3cm 띄어서 그 본드로 석고보드만 붙어 있어요. 그럼 어디다 고정을 해야 돼요? 스티로폼 위에다가 이 고인목을 얹나요? 아니겠죠. 저도 공사를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30년 이상을 제가 지금 창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자, 석고보드에다가 얹어야 돼요.
자, 석고보드랑 1대1, 그 9mm밖에 안 되는 석고보드 위에다가 이만한 고인목을 집어넣어서 여기 앞에 9mm만 딱 석고보드에 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뒤쪽은 스티로폼이니까 얹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석고보드 위에다가 얘를 얹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폼을 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티로폼 위에까지 시멘트로다가 몰타로 완벽하게 미장을 해서 그걸 붙여놓은 다음에 시멘트 위에다가 얘를 얹으면 어떨까요? 그럼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빈 공간에다가 이 고인목 하나, 고인목을 여러 개 두껍게 이렇게 올려 쌓는 것보다는 시멘트 미장을 해놓고 고인목을 얇게 수평 잡는 용도용으로만 사용을 했을 때 당연히 시멘트를 미장하면 더 튼튼하다. 근데 굳이 할 필요성이 그게 있을까 없을까? 왜 없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절대 처지질 않는다. 샤시를 버티는 거는 요 고인목이다. 아니 고인목이 처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샤시를 뜯고 나서 밑에 면에 스티로폼이 있고 아니면 요즘 시멘트랑 스티로폼이랑 배합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먼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그런 재질 위에다가 얘를 백날 얹으면 뭐예요? 얘는 안 처져요. 그 밑에 있는 게 처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완데이 시공을 하지 않고 이제 첫날 미장 작업을 해놓고 둘째 날 다시 창호를 얹어서 다시 고인목을 최소화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하자율도 적고 처진 확률도 이제 많이 진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사기꾼처럼 맞네 안 맞네 뭐 이게 의미가 없네 이런 거를 왜 하고 그래 뭐 확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뭐 타업체를 좀 비난하거나 욕하는 행동의 영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사를 왜 다른 데는 다 완데이 시공을 하는데 뭐 사장님은 왜 완데이 시공을 안 하십니까? 이런 문의도 많이 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드리지 완데이 시공을 하면은 그 사람들 다 나중에 하자투성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저만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완데이 시공하시는 분들은 완데이 시공하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이 있으시던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이제 오랜 시간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제가 뭐 인건비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시간이 더 걸리게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S가 나면 또 가야 되거든요. 재방문해야 되고 그 AS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저도 시간을 뺏기고 소비자님하고 이제 서로 기분도 안 좋아져요. 이제 한두 번 가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AS를 안 나오게 공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찾다 보니까 내가 하루를 더 공사해도 AS가 안 나오면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여러 명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루에 끝내면 되질 않냐. 자, 시공하는 사람, 실리콘 쏘는 사람, 폼 쏘는 사람, 철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타일 사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날르는 사람, 한 10명이 들어간다고 쳐요. 공사 하루에 가능합니다. 다만 시멘트 사용은 못합니다. 시멘트를 사용해버리면 굳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초속경이라든가 급결을 넣어가지고 빨리 굽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바로는 못 얹어요. 무게가 샤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거실창 하나만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100kg가 넘잖아요. 그것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완벽한 양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제대로 버티질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틀 3일 공사를 합니다. 뭐 또 하나는 이제 왜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하루에 끝내주면 좋지 않냐. 여러 명이 들어가면은 그 여러 사람이 기술이 다 똑같은가요? 제가 좀 전에 창호공사 3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작업자 10명 가신 분들이 다 30년 이상 되셨나요? 아니면 그 작업자분들이 인건비가 다 똑같은가요? 똑같은 수준, 기술을 갖고 있는 작업자들이냐? 아니잖아요. 자, 어떤 분은 이제 뭐 각자 전문가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샤시만 시공하는 것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실리콘 쏘는 것만 배우고 뭐 어떤 사람은 철거하는 것만 배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샤시는 처음에 우리가 배우면은 전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잖아요.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를 이제 그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다음 레벨을 마스터했으면 또 그것까지도 작업을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시공하는 사람들도. 나는 폼밖에 쏠 줄 모르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폼만 쏘는 거잖아요. 그럼 폼 쏘는 사람한테 시공시키고 실리콘 쏘라래고, 그게 되나요? 모든 게 다 마스터가 된 사람이야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공사잖아요. 공사. 뭐 어디 홈쇼핑에서 물건만 딸랑 파는 게 아니고, 공사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리콘 아무나 쏘나요? 뭐 실리콘 빠듯하게 이쁘게 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요지, 요렇게 여기는 물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실리콘이 좀 얇은 것 같다. 너무 많이 찢어진다. 막 실리콘을 막 쏘고 있는데 프라이머가 안 발렸네? 바르는 사람이 까먹었어요. 그럼 실리콘 쏘는 사람이 그걸 찾아내야죠. 이게 다 경험과 노하우잖아요.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뭐 기술자 한 명이서 4일 하느니 차라리 4명이 들어가서 하루에 끝내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은 뭐 솔직하니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회사에서 이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대로 소비자님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공사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방법이 좋아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저를 믿어주시는 고객님들한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다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뭐 2, 3일 공사한다고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데 서로 니 잘난니 내 잘난니 얘기하지 말고 이제 서로 이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하자 없이 공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이제 신경 써서 공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공사를 보면은 영업용으로 뭐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은 거의 없어요. 제 영상은 이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것도 직접 일을 하면서 지금도 현역에서 제가 일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부분은 이제 소비자님들이 그런 부분들, 뭐 잘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못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속지 말고 공사를 받으실 때좀 하자 없이 2번 공사하는 일이 없게끔 공사를 받았으면 좋아서 받으셨으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좀 올리는 거고, 그 영상을 보고 믿음이 가시는 또 고객님들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뭐 혹시나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또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보여주기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집은 가서 미장을 하고 어느 집은 가서 그냥 하고 저 그렇게 시공 안 합니다. 공사 자체는 항상 똑같이 공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장을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해요. 근데 필요한 부분은 꼭 합니다. 근데 저는 필요한 현장만 걸리더라고요. 거의 99%가 다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의사 전달은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서로 도움되는 내용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공사하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뭐 언제든지 뭐 댓글 주시던가 연락 주시면 저는 응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